네, 오늘 총리님께 최근에 그 수해 피해에 대해서 좀 이대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새로운 피해 보상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지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총리님 당연하고 간단하지만 원론적인 질의여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어난 수해 피해는 자연재해일까요? 인재일까요? 저는 그거는 자연재해인 측면이 훨씬 강하죠. 자연재해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남 한바닥에 세계에서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한가운데서도 가장 첨단으로 자랑하는 강남 사거리에서 물폭탄이 쏟아져서 차가 둥둥 떠다니는 현실이 자연재해이겠군요. 답변을 원하신다면 강남은 바로 양천 구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도 빗물 터널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피해 대책을 못 세운 거죠. 7개를 서울시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시장님들이 바뀌면서 취소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왜 취소를 했을까? 당시에 예측을 해봤을 때는 도저히 이번 8월 8일 날 내린 폭우와 같은 그런 역사적으로 가장 측량을 한 이후 가장 큰 그런 폭우가 있으리라고 예상을 못했던 알겠어요. 네. 대규모 하수시설을 못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 히말라야 같은 기본적으로는 폭우가 너무 쏟아진 거죠. 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서 쏟아져서 히말라야 산간 마을이 폭우에 쓸려갔으면 자연재해라 할 수 있죠. 그러나 세계 첨단을 자랑하는 수도 한가운데서 차가 둥둥 떠다니고 맨홀에 사람이 빠져서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제대로 하수 관리를 못하고 시설을 미리미리 준비 못한 그런 인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재해니까 시민이 잘못한 겁니까? 그거를 준비하셔야 되는 정책 당국자가 최근에 그런 기후 변화에 따른 기후 위기에 따른 정도의 그런 위기가 있으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총리님.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시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취소되는 그런 일들이 그럼 최소화돼야 된다는 그동안 잘못해서 생긴 인재 아닙니까? 그러나 상식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시장님이 바뀌어서 취소한 그 결정 자체가 최근 8월 8일 날 일어난 그런 재해까지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도시 한가운데서 일어난 수해 침수는 인재입니다. 저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해 대비를 못하고 그런 미리미리 준비하지 못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잘못이죠. 그런 사고를 하고 계시면 피해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의원님의 걱정을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그러니까 정말 앞으로 이런 기후 위기,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문제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사고 방식은 신중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한번 가셔보세요. 제가 오늘 본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이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이 11군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좀 더 조사하면 늘어나겠죠. 아마 오늘부로 더 추가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작구를 비롯해서요. 그런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않은 곳도 있고 있는 곳 재난지역으로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현장으로 보더라도 다 국민들이 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만의 가장 큰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피해 복구에 필요한 그러한 예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충분히 들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재 특별 전환 지역이 됐건 일반 지역이 됐건 정부가 보상하는 기준으로는 자기들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이것은 인재다 하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해줘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저희 동네 사례, 군포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띄워줘 보십시오. 이번에 군포시는 일 강우량이 493mm가 쏟아졌습니다. 역대 대단한 일이죠. 3번 1동 금정동 지역이 주택 침수만 690여 건, 거의 700여 건에 달하고 현재 이재민은 52세로 되어 있습니다. 저 그림에 보듯이 대부분 반지하 주택과 지하 창고들이 다 물에 90% 100% 젖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우리 군포시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기에 살고 계시는 사람이 알몸으로 밤중에 나왔습니다.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노약자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면 저기를 복구해서 가장 오른쪽이 지금 가구인데요. 지하 가구인데 아무것도 없이 다 젖었습니다. 옷도 젖고 가재도구 심지어 뭐 쌀봉지까지 다 젖었습니다. 그리고 몸만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제대로 생활을 하려면 우선 하수시설도 복구해야 되죠. 저기는 안 들었습니다. 화장실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전기시설, 가스 보일러, 내벽 석고보드 시공, 도배 장판 등 다 따져보니까 한 850만 원이 들어갑니다. 가재도구, 식기, 숟가락, 이불, 옷 다 사야겠죠. 그러나 현행 지원 제도로는 이 개개인 이재민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의 정부에서 주는 200만 원과 의원금 포함한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정부는 부담하는 것이 200만 원입니다. 총리님, 현재 그러나 200만 원을 두고 현재 집주인에게 100만 원, 세입자에게 100만 원을 나눠 가지라고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사정에 따라 각각 처지가 다르겠죠. 집주인이 다 고쳐주는데 200만 원 쓰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세입자도 주어야 되고 하니까 100만 원씩 나눠서 가져가라 한 모양인데 이건 적은 피해 보상금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론적으로는 이재민에게 200만 원, 집주인에게 200만 원을 주어도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지원금을 현실화가 필요한데 저는 아까 850만 원 계산했는데 최소한 그 200의 3배인 600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그 존경을 드리고요. 또 저도 이번 피해로 인해서 그것이 아무리 예상하지 못했던 역사적으로 보기 힘든 그런 폭우였다 하더라도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더 좀 정부가 지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고 항상 미안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체적인 이재민에 대한 그 지원의 그 현재의 방식과 특히 집주인과 세입자에 대해서 나누는 이런 문제의 그 현실에 대해서는 허용해 주신다면 제가 행정안전부에서 나오신 차관이나 재난안전본부장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따 마지막으로 답변을 좀 제가 다시 요구하겠고요. 일단 개개인의 이재민과 그 집을 소유한 소유자에게 좀 더 현재의 기준보다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따
누구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들, 기업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군포 지역에 있는 모 그 상가를 방문했는데 최신식 자전거를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제대로 영업을 해보자 해서 중국에서 7억 원어치를 들여다가 물론 전자제품까지 포함된 자전거들 부품들입니다. 지하에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물에 찼습니다. 다른 장면 보여주시죠. 다 피해보세요. 그런데 다 물이 차가지고 이 전자제품까지 포함된 고급 기종이라 쓸모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건 폐처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로는 2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지원은 200만 원이고 지자체 재난기금과 최대 7천만 원 수준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림도 없겠죠? 총리님 어떻습니까? 네, 저 어려우신 소상공인 개개인으로 보면은 아마 사정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충분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개 지자체 중심으로 한 200만 원 지원하던 거를 중앙정부에서도 한 200만 원을 추가해서 400만 원 정도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200을 더 포함해서 400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 상가뿐이 아니고 또 모 기업은 이제 지하에 물이 차서 기계 장비나 여러 가지 첨단 시설들이 다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걸 복구하는데 몇 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소상공인들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그 소위 가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런 보험 쪽에 좀 더 이 소상공인들이 어려우시긴 하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보험에 좀 가입을 하시도록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좀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수의 피해보험이 있는데 그걸 정부가 좀 더 홍보해 주시고 정부가 일정하게 좀 보조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피해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후로 이제 더 하기로 하고요. 400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직접 지원 가지고 턱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금융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출 기금을 저는 경영 안정자금으로서 소상공인들에게도 중소기업에 맞는 정도로 대폭 확대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천만 원 한도에 2% 이율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턱도 없는데 이거 소상공인도 중소기업처럼 최소한 몇 억 단위로 대출을 저리할 수 있도록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까? 뭐 금융기관으로서는 뭐 항상 그런 어려우신 그 고객들에 대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반 대출을 충분히 좀 다시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대출을 좀 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정리해서 좀 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선정 기준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정부가 일정하게 정한 그 지자체 재정력 지수에 따라서 일반 지역과 특별재난지역으로 나눠서 피해 액수에 따라서 기준이 마련돼 가지고 군포지역 같은 경우는 105억 원에 미달한다고 해서 지금 재난지역에 포함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난지원에 지역에 포함되어도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없죠?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한 거는 우리 약간의 행정안전부가 보고 전기세 등 그런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피해 지역 지원과 특별재난 지역에서 지원해서 저 붉은 표시한 지역입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역이라고 해서
저걸 실제로는 특별재난지역의 감면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기준 차이로 해서 일반 피해 지역의 지원자들은 저런 감면을 못 받습니다. 어떻게 약간의 피해 액수의 차이로 일반 피해 지역과 특별재난지역이라서 차별을 두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으로 되어도 결국 개인은 직접 지원 200만 원, 의원금 지원 100만 원 밖에 못 받으니까 특별재난지역의 지원을 받으면 엄청나게 개인 지원이 늘어난 줄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정도의 감면이 들어간다고 하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개인에게 2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기금을 대폭 상향하지 않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되건 아니건 개개인의 피해를 요구하는 사람들, 시민들은 다 불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번 수해와 재난지역이 발표될 때마다 끝나고 나면 국민들이 억울해하고 허망해하고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총리님,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지만 제가 오늘 다시 정리하면 행안부의 재난구호기금 액수 200만 원까지 주는 거, 저기 보면 현재 긴급복지지원법보다도 낫습니다. 저건 복지부가 주는 긴급복지 지원인데요. 행안부 것도 최소한 긴급복지 지원 상태로까지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피해 지원을 할 때 600여만 원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정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포시의 상황을 보니까 아마 일반 재난지역이어서 중앙정부에서 아무 지원 안 할 텐데요. 지방정부 볼까요? 제가 오늘 알아보니까 발언하기 위해서 현재 예비비가 8천만 원 남아 있답니다. 군포시에. 가용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것 가지고 저 수해 피해를 어떻게 복구하겠습니까? 지원하겠습니까? 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군포시 의회는 긴급하게 코로나 피해 지원 기금으로 남아있는 19억을 긴급하게 풍수재해 보상 지원 기금으로 예산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19억 가지고 제대로 다 피해 복구하고 보상하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105억에 미달한 75억이라고 해서 지하철에 떠넘기고 중앙정부가 나는 모른다 하고 쳐다보고 있으면 군포시 피해 주민들은 피해 보상 받지 말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저는 특별재난구역 지정 문제, 기준 문제 다시 살펴보시고요. 또 개개인의 이재민과 침수 가구 주택 소유자에게 가는 기금을 따로 지원해서 제대로 된 주택 복구와 제대로 된 이재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오늘의 제 요구입니다. 총리님이나 행안부 장관님이 이 부분에서 해달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예, 행안부 재난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 주신 그 세입자하고 이제 집주인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들 원칙은 피해를 입은 세입자에게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양쪽이 나눠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세입자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집수리를 하지 못하고 떠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집주인에게 반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에
그 이재민들이 지원받게 되는 간접 지원 그 항목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각 기관들과 협의를 하면서 확대를 해왔던 이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지역, 특별 재난 지역 이 부분도 일반 지역에 있는 이재민들도 좀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관련 기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시 재정의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예비비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관리 기금의 잔액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